2025년 2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고요. 서울 시간은 2월 23일 일요일 아침 한 6시 됐겠네요. 이번 영상은 요 썸네일에서 보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25일 날 발발했는데 지금까지 만 3년 됐죠. 다음 주면은 이제 만 3년 되니까 이제 그동안에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요 네 개 주요 그 방산 국가들이 있죠. 방산 업체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그리고 뭐 육해공 그리고 뭐 최근에는 또 데이터 분석이 또 중요하니까 팔란티아가 데이터 분석 회사죠. 그 육해공 데이터 분석 요 각 분야 회사들 주가 성과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어떤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뭐 미국, 유럽 또 그런 방산업체 주가 성과는 한 너댓 개 올렸는데 지금까지 최근에 여기 이제 2022년 2월 25일부터 어제까지 약 3년 동안에 한국과 일본의 방산업체 성과만 비교해봤어요. 제일 성과 좋은 건 미쓰비시 중공업이고 티커가 7011.T, T는 도쿄죠. 이게 수익률이 576%니까 주가가 2배가 되면 수익률이 100%고 주가가 3배가 되면 수익률이 200%죠. 미쓰비시 중공업이 3년 동안에 수익률이 576%라는 얘기는 주가가 6.76배 됐다는 얘기죠. 또 한국의 LIG 넥스원이라는 데도 많이 올랐어요. LIG 넥스원 3년 동안의 수익률이 404% 괜찮고 현대 로템 여기 뭐 기관차 만들고 고속철 만들죠. 기차 만들고 뭐 탱크 이런 거 만들죠. 흑표 전차 그 현대가 만드나 한화가 만드나 헷갈리네. 일단 371% 괜찮죠. S&T 다이내믹스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 하여튼 얘도 뭐 수익률이 360%니까 괜찮아요. 가와사키 중공업은 일본의 수송기 많이 만들죠. 수송기. IHI 얘는 뭐 좀 규모가 작은 회사인데 얘가 뭐 배 만드니까 283%. 대우조선도 수익률이 괜찮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수익률이 133%. 미쓰비시 전기 일반 뭐 에어컨 가정용 가전도 만들긴 하지만 85%. 그리고 니케이 지수는 3년 동안에 46% 올랐고 코스피 지수는 3년 동안에 마이너스 0.83%니까 제자리다. 제자리고 현대미아라는 회사도 있는데 얘는 좀 안 좋아. 혼자 마이너스 29%.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현대 로템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다 3년 동안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0.8% 다운이지만 다 성과가 좋다.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47% 상승했다. 3년 동안에. 요거는 그 전에 만든 영상도 썸네일 드리고 작년 가을에 9월 1달인가 그 중공에서 신형 핵잠수함 만드는데 우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한 그 우한에서 만들다가 신형 핵잠수함이 침몰했죠. 인공위성으로 미국이 관찰하는데 보니까 핵잠수함이 없어졌어. 그 만들고 있던 게 바다에 그건 바다가 아니라 물이죠. 물에 가라앉았어. 강물에. 그래서 뭐 이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려고 막 이렇게 그런 사진들이 찍힌 게 있죠. 그 영상을 만들었고 한국, 미국, 일본의 잠수함 제작사 위주로 주가 성과를 비교를 해봤어요. 요 작년 9월에 올린 영상. 참고로 미국의 핵잠수함은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많이 만들고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한 40년 전에는 한 50년 전에는 F-16 그 F-16 전투기 있죠. 베스트셀러 전투기 그거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그런 전투기는 안 만들고 이제 핵잠수함 만들고 그리고 장갑차 이런 거 만들고 뉴욕시에서 커네티컷주 뉴헤이븐 예일 대학 있는 뉴헤이븐 한 1시간 반 2시간 한 2시간이면 가죠. 뉴헤이븐쯤 가서 좀만 더 이제 가면은 뉴 런던이라는 작은 항구 도시가 있는데 뉴 런던에 가면은 제너럴 다이내믹스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잠수함 만드는 거
잠수함 이 시커먼 여기 보면 둥그런 게 이게 그 통조림 같은 철판들을 또 통조림 같이 생긴 걸 이렇게 옆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잠수함 만들잖아요. 그런 그 통조림 같이 생긴 그런 그 철판들, 그런 원형의 철판, 그런 그 철제 구조물들이 이렇게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잠수함도 보이고, 뉴 런던에 가면 관광지이기 때문에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가끔 유람선도 타고, 그리고 뭐 유람선에서 이 배맨 그 잠수함 공장이 보입니다. 뉴 런던에 가면 있어요. 커네티컷주.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2013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일본 방산업체 그 어떤가, 그 미쓰비시 중공업이 가장 성과가 좋은데, 예나 지금이나 요 썸네일의 왼쪽 그림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2차 대전 때 만들었던 태평양 전쟁, 미국하고 할 때 일본이 그때 하와이 그 진주만 공습할 때 그 활용했던 그 전투기, 제로센 전투기 유명하죠? 제로 비행기고, 오른쪽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그때 2차 대전 때 만들었던 전함 무사시라는 전함이고, 헌팅턴 인갈스라는 회사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문 회사인데, 얘들은 뭐 항공모함하고 핵잠수함 쪽 그 정도 만들어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 해군에 좀 집중돼 있고, 헌팅턴 인갈스는. 그래서 버지니아주의 어디지? 버지니아 비치 쪽에, 버지니아 비치라고 관광지인데, 거기 좀 옆에 어디더라? 무슨 뉴포크인가 무슨 동네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잠수함 만드는 공장이고, 그냥 차 타고 가다가 다 보입니다. 차 다 보이고, 뭐 옛날 잠수함 수리하는 것도 보이고, 새로 잠수함 만드는 것도 보이고, 그냥 차 타고 가다가 다 보여요, 그냥 길에서. 그리고 또 요거는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인데, 한미일 유럽 주요 방산업체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해 본 거고. 자, 그러면은 요 시가총액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한국하고 일본의 방산업체 시가총액만 비교했고, 당연히 한국 이 시가총액은 원화고 일본 시가총액은 엔화인데, 요거를 달러로 제가 이렇게 달러로 컨버전해서 보니까 원 빌리언 달러가 10억 불이니까 이게 달러당 1,450원이면은 원 빌리언 달러는 1조 4,500억이죠. 미쓰비시 중공업의 시가총액이 뭐 50 빌리언 달러가 좀 안 되니까 우리 돈으로 시가총액이 뭐 한 70조 원? 한 60조 되는 거죠. 그리고 미쓰비시 전기가 한 40 몇 조 되고,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이 이게 한 18, 19 빌리언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뭐 한 20 몇 조 원 되는 거죠. 20 몇 조 원. 대우 시빌딩 머린, 대우 조선해양, 그리고 IHI라는 일본에 있는 방산업체 뭐 좀 작고, 그리고 현대 위아가 굉장히 작네요. 시가총액이 뭐 한 2조, 2, 3조 되는 것 같고, 한국우주항공,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얘도 뭐 시가총액이 5 빌리언 달러가 안 되니까 뭐 한 6, 7조 되겠네. 현대 로템이 한 10조 원 좀 안 되겠네요. 삼성중공업도 뭐 별로 안 커요. 시가총액이 10조 원 되나? 그렇다. 그래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아시아에서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제일 덩치가 크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미쓰비시 다음으로 크다. 근데 미쓰비시 전기는 뭐 가전용도 만들고 산업용 전장품 이런 것도 만들고 하니까 꼭 방산업체는 아니죠. 그리고 얘는 시가총액을 전 세계 방산업체 다 비교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팔란티어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얘가 시가총액이 뭐 물론 최근에 한 며칠 동안은 많이 한 2, 30% 떨어지긴 했지만, 팔란티어가 툭툭 치고 올라와가지고 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어제 현재 뭐 3, 40 빌리언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00조 원이 넘죠? 한 300 몇십 조 된다. 그러니까 RTX는 레이시온이라는 유명한 방산업체고, 우리 그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거, 그 크루즈 미사일 그런 거 레이시온이 만들죠. 레이더 이런 거 만들고, 에어버스도 뭐 방산업체니까. 왜냐면 얘들이 군 수송기나 뭐 공중급
급유기 이런 거 만들죠. 보잉 이 정도 순서가 이렇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잠수함 핵잠수함 만든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뭐 시가총액이 한 70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90조 한 100조 원 되죠. 노스럽 그루만 얘도 뭐 제너럴 다이내믹스랑 비슷하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그 세계에서 한 10번째 안에 드는 거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라인메탈 독일에 있는 방산업체죠. 또 라인메탈 뭐 대공포 같은 거 만들고 탈레스 이거 프랑스 방산업체고 탈레스 얘도 뭐 미사일 같은 거 만들고 하죠. 레오나르도 이건 이탈리아에 있는 방산업체죠. 다소 그 뭐 프랑스의 그 전투기 뭐 뭐죠? 그 이름이 그 라팔 그 다소에서 만드나? 왜 이 정도다. 그 한국의 방산업체 뭐 이 한국우주항공이나 이 삼성중공업이나 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이 미국의 방산업체에 비하면 아직도 덩치가 많이 작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RTX 레이디온이 우리 돈으로 뭐 한 200, 한 2, 30조 된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현대중공업 시가총액이 그중에 한 5분, 한 6, 7분의 1밖에 안 되죠. 한국에서 제일 크지만 방산업체 치고는 한국에서 뭐 이 정도다. 그러니까 이 한국하고 아직 미국하고 이 방산업체 규모가 덩치가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거고. 자, 이 한국과 이건 뭐 아까 봤지만 약간 중복되네. 그 현대로템 뭐 그 현대중공업, 미쓰비시 중공업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뭐 한 3분의 1 정도는 된다. 그래도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 3분의 1 덩치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 외에 뭐 다른 우주항공, 한국 코리아 우주항공 뭐 이 회사들은 많이 작다. LIG 넥스원 많이 작다. 얘 뭐 LIG 넥스원이 뭐 만들죠? 그 발칸포 만드나? 대공포 만드나 얘들? 뭐 이런 거. 좀 규모가 좀 작다. 미국하고 유럽에 있는 방산업체 비교를 해보니까 팔란티어가 요즘 쑥쑥 치고 올라와서 시가총액이 큰 편인데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그 제조업을 하는 그런 방산업체 레이디온, 에어버스, 보잉, 락히드 마틴 뭐 다 전투기 많이 만들고 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미국 업체들 헌팅턴 인갈스야 항공모함하고 잠수함 배만 만드니까 규모가 작은 건 그렇다고 치고 다른 회사들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래도 방산 업체 이 사이즈도 유럽보다 훨씬 크다. 라인메탈도 유명한 회사인데 그리고 BAE 시스템 영국계 방산 회사죠. BAE 시스템 뭐 얘도 뭐 큰 편이라고 하지만 덩치를 보면 미국에 비해서 아직 좀 많이 작다. 역시 뭐 미국이 제일 크다. 덩치는. 그러면 얘는 이제 한국 회사들끼리만 한번 비교를 해보자. 한국 회사들끼리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서 현재까지 만 3년 동안에 LIG 넥스원이 한 5배 올랐다. 현대로템은 한 5배 조금 못 올라서 4.7배 올랐고 대우해양조선도 뭐 3.3배, 현대중공업 2.7배, 현대위아만 혼자 뭐 성장이 마이너스고 주가 성장 기준으로 이 정도다. 나름대로 한국 방산업체들이 성과가 괜찮아요. 3년 동안에 웬만한 미국 회사보다 훨씬 좋다. 미국 주식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보면 뭐 방산업체에 도움을 주긴 좋네요. 같은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가가 6.76배 올랐다. 그래서 수익률은 576%다. 일본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한국 방산업체보다 조금 더 올랐나? 뭐 조금 더 올랐다고 할 수는 있겠네. 가장 여하튼 간에 미쓰비시 중공업이 가장 제일 잘 나갔다. 잘 나갈 거고 앞으로도. 뭐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로켓도 만들고 하니까 미쓰비시 중공업이. 그리고 얘는 유럽에 있는 회사들 성과하고 라인메탈 많이 올랐네요. 7배 올랐고. 그러니까 자 이건 2024년부터 한번 해보자. 2022년 2월 25일부터 해보자. 같은 기간으로. 그래서 25일 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으니까 탈레스 또 그러니까 유럽 라인메탈의 성과가 제일 좋네. 라인메탈이 그리고 레오나르도 이태리의 방산업체죠. 그 전투 공격
공격용 전투 핵인가 뭐 그런 거 만들고, 아우구스토인가 뭐 망구스토인가 뭐 만들고, 하여튼 뭐 BA 시스템, 그 영국에 있는 그 핵잠수함 그리고 장갑차 이런 거 만들죠. BA 시스템. 미국에도 많이 팔아먹죠. 이 BA 시스템 영국 회사가. 다써. 그러니까 프랑스 회사들이 이 독일이나 영국 회사보다는 조금 시원찮나? 비슷한가? 하긴 뭐 영국 BA 2.09배나 1.98배나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예. 독일 회사가 라인메탈이 제일 덕을 봤네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자, 그러면은 팔란티아가 가장, 근데 얘는 최근에 막 올라가지고, 팔란티아 최근에 많이 올렸다가 최근 며칠 동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급하게 올랐죠. 최근에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고.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방산 회사들이 팔란티아 빼고는 유럽이나 한국, 일본의 회사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제일 많이 쓰고 전쟁 비용으로 관련된 그 방산 회사들의 주가 성과는 미국이 제일 시원찮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동안에. 그러니까 팔란티아 혼자 너무 쑥쑥 막 올랐으니까 얘는 빼고 다른 애들 위주로 돌려봤어요. 뭐 레이지온 뭐 방산 성과 별로죠. 락히드 마틴 겨우 16% 올랐어. 그러니까 독일 라인메탈이 막 8배 주가가 700% 이상 올랐을 때 3년 동안에 락히드 마틴 같은 거 아무리 돈 많이 쓰면 뭐에 주가는 안 올랐고, 노스럽 그룹만 겨우 14% 올랐고, 제너럴 다이내믹스 14%밖에 안 올랐고, 요 3년 동안에 헌팅턴 인걸스는 오히려 10% 떨어졌어요. 3년 동안에 주가가 10% 떨어졌다. 1달러가 0.9달러 됐으니까. 보잉은 오히려 뭐 얘는 뭐 다른 문제가 있었으니까 얘도 3년 동안에 주가가 많아 12%. 이 정도다. 그리고 얘는 얘는 회사가 많아. 이거는 좀 너무 많아가지고 안 보이겠네. 좌우지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해서 우크라이나 나라는 완전히 다 망가졌고 했지만 뭐 가장 돈을 많이 쓴 미국 회사들은 오히려 주가가 거의 안 오른 게 없고 이 유럽 회사들하고 한국, 일본의 방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자, 이번 영상이 뭐 어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뭐 재미를 좀 주었으면, 그리고 인사이트가 됐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널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좀 눌러주시고, 그 이번 영상의 사실 주 핵심 포인트는 그 돈 많이 쓴다고 방위비 많이 늘리고 한다고 해서 꼭 그 주가가 관련 회사가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다.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돈 제일 많이 썼지만 정작 거기서 그 주가가 가장 적게 오르는 회사들은 미국 방산 회사들이고, 한국, 일본, 그 유럽의 방산 회사들이 덕을 제일 많이 봤다. 주가 성과 면에서. 네, 감사합니다.